코로나로 노숙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노숙사역단체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 자원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1,000명 아래를 유지하던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도 2배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열기가 한인사회에 뜨겁습니다. LA는 물론 미주 전역에서 보수 한인 단체들이 단체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유가 폭등, 금리 인상이라는 각종 악재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감소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와 한 조가 됐습니다. 최강팀들은 피한 무난한 조 편성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브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LA 지역의 노숙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노숙사역단체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 자원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사가 노숙자에게 담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음식도 제공합니다.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학생의 자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없으면 이런 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세상에 사니까 이게 축복이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LA 다운타운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성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성교회는 일손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속의 인플레로 노숙자는 급증하고 대부분의 노숙사역 단체는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한 성교회 목사는 코로나로 LA 지역 노숙자는 2배 이상 증가했고 노숙자 사역 단체는 90%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운타운에 모여드는 홈레스들은 전에 선교 센터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팬데믹 후로는 그 선교 센터들이 거의 다 클로즈가 됐어요. 생존한 노숙사역 단체는 인플레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노숙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네, 그런 것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로. 노숙자에게 쉘터를 제공하는 노숙자 단체는 문의가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노숙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쉘터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가 길에서 잔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희들이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조금씩 신경 써서 같이 사는 우리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속의 인플레 여파로 노숙자 사역 단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1,000명 아래를 유지하던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 발표한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167명.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특히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까지 집계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32%로 그 전주에 비해 2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건국장은 다행히 입원 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인수위원회는 재외 공간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참석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LA는 물론 미 전역에서 보수 한인 단체들이 단체로 신청하는 등 참가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개최되는 한국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LA를 포함한 각 지역 재외 공간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참석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지를 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오셨고요. 이메일로도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공지사항이 안 나온 것처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 여사관은 신청자 수에 제한 없이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서를 인수위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가능한 많은 해외 한인들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접수받은 내용 중에서 그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전부 다 모아서 당선인실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LA 지역 보수 한인 단체들은 인수위에 직접 단체 참석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와 애틀란타 그리고 덴버 등 지역마다 신청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수위에서 그 요청이 와서 보수 단체 중에서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서부제한군인회, 그리고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30분 정도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올렸어요. 이번 대통령 취임식 개최 장소로 결정된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유가 폭등, 금리 인상이라는 각종 악재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43만 1,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3.6%로 떨어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견고한 고용시장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자전거 순찰 경관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고는 오늘 아침 8시쯤 올림픽과 아드모어 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자전거 순찰 경관을 친 뒤 도주했고 용의자는 경찰의 추격 끝에 사고 발생 단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20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용의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자전거 순찰 경관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한인 2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표현한 한국 전래동화 호랑이와 꽃감은 어떨까요? 한인사회 문화 소식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입니다. 부식작용을 이용하는 판화기법 애칭에다 한지를 이용해 한국적인 요소를 넣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마음속이란 주제로 6명의 한인 2세 작가들이 그룹전을 열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민화나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스토리들을 보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무속신앙과 한인타운 문화, 꽃을 통해 표현한 삶의 탐욕과 번영과 죽음. 이번 그룹전은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여기는 다 디즈니 이런 거를 다 있으니까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교훈을 남겨주니까 우산과 천자문 등 서예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초월이란 주제의 전시회가 먼저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주하는 현대적인 문화와 아주 오래된 그 텍스트를 마주하면서 그것을 이제 리스폰드를 하셨다고. 다음 주 토요일에 작가 2명의 개인전으로 정식 오픈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판소리를 알리기 위해 LA 한국문화원이 국립민속국악원과 함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춘향가를 같이 배워볼 수 있습니다.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기 위해 타인종과 K-팝 아이돌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첫 번째 동영상이 공개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난 1분기 역대 최다 소매 판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 판매된 신차는 15만 9,7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4% 늘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24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계속되는 재고난에도 소매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도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고의 1분기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 5개 기관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미국에서는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로켓공업부와 외화를 벌어 무기 개발을 지원한 조선 승리산 무역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제재 권한을 계속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8일 만에 다시 추가 제재를 한 건데 북한이 최근 핵실험장 건설 활동을 재개하고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등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서 추가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연례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지난 한 해 동안 4,800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이딴 무력 도발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이곳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한미양국은 오는 18일부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작합니다.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실기동 연합훈련도 4년 만에 재개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상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의 개시일이 오는 18일로 확정됐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가상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방어와 반격을 훈련합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8일부터 28일까지 주말 이틀을 빼고 9일간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참가 병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합참 병력만 투입하고 미군도 본토 증원을 최소화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 훈련에 앞서 12일부터 15일까지는 우리 군 단독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건데 15일은 북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겹칩니다. 이 기간 북한이 ICBM 추가 시험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선제적 정밀 타격을 이례적으로 강조하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ICBM에 손을 대면 한미의 다음 수순은 2019년부터 중단된 연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가 유력합니다. 실기동 연합훈련은 병력과 장비 동원에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의 도발 양태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 근처 도시를 일부 탈환했는데 러시아 본토까지 공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무차별 폭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평화 협상을 위한 화상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립국 지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터키에서 대면 협상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헬기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의 류류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Ми не вперше бачимо такі звинувачення. Тому, друзі, я не буду ні підтверджувати цю інформацію, ні спростовувати. 이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일부에선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반격에 나서 수도 키이우 북쪽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키이우 외곽 도시 이르핀과 부차에 이어 이반 키이우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상군 진입을 막아냈습니다. 전선에서 밀린 러시아는 대규모 폭격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에 이어 동부 곡창지대 곡물창고에도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군이 철수한 체르노빌에 곧 사찰단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추가 협상도 재개했지만 진전이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소식은 김용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주민들이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진군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반깁니다. 지상군이 진입에 실패하자 러시아군은 이곳 하르키우 외곽 주택가에 침공 이후 가장 많은 미사일을 다시 퍼부었습니다. 아파트와 학교, 병원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폭격에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Прилетел снаряд. В принципе, все сгорело, магазин разбит. Российский снаряд прилетел. 러시아군이 집중 폭격한 곳은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돈바스 등 4곳으로 동부 곡창지대에 곡물 창고도 폭격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동남부 요충지에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Також на Донбасі, у Маріуполі, на Харків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накопичують потенціал для ударів. 러시아군은 남부 도시 멜리토폴로 전달하려던 식량과 의약품을 압수하고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버스 45대의 진입도 막고 있다고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병사들의 방사능 노출이 심각하다며 개전 초 장악했던 북부 체르노빌 원전에선 물러났습니다.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에 유류 저장고를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첫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오늘 화상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데 진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은 동물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보고 고양이나 생선한테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수산시장. 방역요원이 살아있는 생선의 입에 면봉을 넣어 PCR 검사를 합니다. 중국 SNS에는 닭, 고양이 등을 상대로도 PCR 검사를 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방역 당국은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로봇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감염자의 60% 이상이 여전히 상하이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의 한 환경미화원은 담당 구역이 봉쇄되는 바람에 공동 화장실에서 4박 5일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동부 지역 봉쇄에 이어 오늘부터는 우리 교민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서부 지역이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생필품은 기존 준비된 것과 정부 보조 생필품에 의해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당국은 당초 도시를 동서로 나누어 나흘씩 봉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봉쇄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봉쇄가 끝날 것이라던 동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구역에 대해선 추가 봉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상하이 전체를 봉쇄한 셈인데 벌써부터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남극에서 기상이변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3월이면 남극은 보통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47도까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남극 동부의 콩거 빙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2배 크기 만년 얼음덩어리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Since 2000, it's been losing a little bit here and there, but not much. But then right at the beginning of 2020 or so, it started sort of having itself every few months. 남극 동부에 있는 우리 장보고 과학기지도 기상이변을 관측했습니다. 남극의 3월은 온 땅이 얼어붙어야 정상인데 바닥이 흙과 돌투성이가 됐습니다. 올해 유난히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날려야 되는데 날릴 눈이 없다 보니까 작은 돌멩이들이 날라가지고 차량이 2대 정도 그 유리가 파손이 될 정도였습니다. 3월 17일 기온이 영상 4.2도에 이르더니 다음 날엔 역대 최고인 8.8도까지 올랐고
그 다음 날까지 사흘 연속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반대인 남극은 3월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평균 기온이 영하 14.2도였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도 영하 0.2도로 영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중 패턴이랑 전혀 다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따뜻한 공기가 이제 남극 육상의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겠죠. 장보고 기지가 있는 동남극은 세종 기지가 있는 서남극에 비해 고도가 높고 남극점에 더 가까워 극한의 추위가 이어지고 얼음량도 더 많습니다. 동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을 더 빨리 높이기 때문에 위기의 심각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LA 총영사관이 이제 전자민원 예약 없이도 방문을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예약 인원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4일부터 하루 민원 소화 인원을 기존 140명에서 145명으로 늘리며 앞으로 민원 소화 인원을 추가로 5명 늘리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예약이 없어도 총영사관을 방문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가 오늘 2년 만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는 지난 2020년 발생한 대형 산불인 밥캣 산불로 공공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폐쇄됐지만 2년 만에 다시 재개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방되는 곳은 엔젤레스 크레스트 하이웨이 이스트 쇼컷 세드를 포함해 마운트 워터맨 등 산책로와 휴식 공간 등입니다. 2년 전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기소됐던 한인 건물주의 모든 혐의가 기각됐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우발적 사고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건물주 이모 씨에게 조사 비용 $15,000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LA 소방국으로부터 교육받을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5월 운영하던 마리화나 농축액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법과 시 조례를 어긴 경범 혐의와 소유하던 다른 세 채의 건물의 위험물질을 불법 저장한 혐의 등 300여 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가 3에서 8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준시험을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영어 시험은 주 전역에서 지난 29일부터 31일에 끝났으며 수학시험은 4월 26일에서 28일 치러질 예정이라며 대면 수업 학생은 학교에서 종이 시험지로 원격 수업 학생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로펌에서 활동해온 잔해정 변호사가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제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워싱턴주 항소법원 디비전 1 메릴린 아펠릭 판사의 후임으로 잔해정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시애틀시 의회 노동표준화 자문위원회 위원과 아시안퍼시픽 아일랜더 권익위원, 시애틀시 임금 태스크포스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LA시가 앞으로 5년 동안 노숙자 정책에 $30억 투입합니다. 이 노숙자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LA 인권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합의 때문인데 예산을 쏟아붓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